2025년 대한민국, 이상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자영업자 20만 명이 사라졌고, 작년에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폐업 공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 그야말로 길거리 상점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때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10만 원대 고급 오마카세 식당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많던 오마카세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음식 장르의 유행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빚내서 투자와 과시형 소비라는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소리이며 한국 경제의 허리가 부러지는 소리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칼바람은 과연 당신을 비껴갈 수 있을까요? 한때 인스타그램을 도배했던 영롱한 초밥 사진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고 1인당 10만 원, 20만 원을 호카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가던 곳들 말입니다.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일본어로 맡긴다는 뜻의 이 단어는 셰프가 그날 가장 좋은 식재료로 알아서 요리를 내어주는 고급 식사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2025년 지금 그 화려했던 오마카세의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만 원대 미들급 오마카세를 중심으로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이들의 몰락은 우리 경제에 닥친 더 큰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끝없이 추락하는 엔화 가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 여행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고금리 경제의 습격이지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여주기에 돈을 쓰지 않기 시작한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은 각각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오마카세 시장의 숨통을 끊고 있습니다. 먼저 엔저 현상부터 살펴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는 대신 그 돈으로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표를 사고도 현지에서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스시를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25년 현재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에만 65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비싼 돈을 내고 일본의 맛을 흉내낸 음식을 먹는 대신 진짜 본토의 맛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오마카세 식당들이 아무리 신선한 재료를 쓴다고 한들 애초에 항공료와 현지 물가 자체가 저렴해진 일본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고금리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영끌과 비투로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급격히 나빠졌고 당장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해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치스러운 외식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대상이 되지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는 동안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2배로 커집니다. 오른 금리만큼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식재료값과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7%로 불과 몇 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진 오마카세 식당들은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주축인 MZ세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한때 이들에게 오마카세는 자신의 성공과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최고의 플렉스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무조건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소비, 즉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비싼 음식을 먹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자신의 취향이 담긴 경험을 하거나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사는 것이 더 힙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거대한 전환은 오마카세처럼 과시의 성격이 짙었던 상품들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1년 사이 이런 보여주기식 소비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으셨나요? 오마카세의 몰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불과 2, 3년 전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 떠올려 봐야 합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과 함께 기이한 버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늘길은 막혔고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에는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재료금리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풀린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을 끝없이 밀어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돈 복사가 되던 시절이었죠. 이때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억눌렸던 소비 욕구는 국내의 사치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명품백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상이 되었고 그 정점에 바로 오마카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마카세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급장과도 같았습니다. 치열한 예약 전쟁을 뚫고 오마카세에 입성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자 과시의 대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리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이 현상을 두고 오마카세를 먹고 SNS에 자랑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세트라며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치의 상징이라고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절 사람들이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오마카세 창업에 뛰어들었고 서울 강남의 뒷골목까지 스시야 간판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심지어 한우, 돼지고기, 닭꼬치, 디저트까지 모든 음식에 오마카세라는 이름이 붙으며 고급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의 배경에는 오픈과 같은 파인 다이닝 전문 기업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유명 셰프를 영입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고급 식당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열며 오마카세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오픈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오픈과 동시에 예약이 마감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오마카세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고급 식당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은 제로금리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산시장의 상승세와 넘쳐나는 유동성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지요. 2023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 파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마치 흥겨운 음악이 갑자기 끊긴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빚내서 투자할 수 없게 되었고 불어난 이자 부담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십만 원짜리 저녁 식사에 기꺼이 지갑을 열던 사람들은 이제 점심값 1만 원도 부담스러워하며 짠테크와 무지출 챌린지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횟수는 줄고 지출은 감소했으며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과 2025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5년 사이에 우리는 전혀 다른 경제 현실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급격한 변화의 가장 큰 희생양이 바로 버블의 시대에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던 꽃, 오마카세였던 셈입니다. 오마카세 버블 붕괴의 이면에는 더욱 근본적인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엔저의 역습, 고금리의 함정, 그리고 허영 경제의 종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한때 한국의 고급 외식 시장을 상징했던 오마카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먼저 엔저의 역습은 단순히 일본 여행이 싸졌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국내 오마카세가 가진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환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2025년 현재 900원대 초반을 맴도는 엔화 환율은 한국의 오마카세 가격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당 15만 원짜리 스시 오마카세를 즐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2명이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은 10만 원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현지에서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스시야 런치 코스는 5,000엔, 우리 돈 5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본에 가서 스시를 먹고 와도 서울에서 먹는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한국에서 비싼 돈을 내고 유사 스시를 먹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두 번째, 고금리의 함정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옥죄는 이중의 덫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 이상을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치스러운 경험보다는 생존을 위한 소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외식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외식을 하더라도 가성비를 따지는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문제는 공급자, 즉 오마카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고금리가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팬데믹 시절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막대한 대출을 받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면서 매달 내야 할 이자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솟은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2025년 들어 폐업 공제금 신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이유, 허영 경제의 종말입니다. 오마카세 열풍의 본질은 맛보다는 과시에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은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MZ세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과시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플렉스 문화의 피로감을 느끼며 대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미닝아웃 소비나 지속 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도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욜로 대신 짠테크와 실용적 소비가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마카세는 철진한 허세나 가격 거품이 심한 사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 다이닝의 대표주자였던 오픈그룹마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가 일부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하게 번 돈으로 단 한 끼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더 의미 있는 경험이나 가치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오마카세의 몰락은 단순히 고급 식당 몇 개가 문을 닫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의 실핏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마카세 식당이 폐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그곳에서 일하던 셰프와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급 식자재를 납품하던 수산물 유통업체, 희귀한 사케를 공급하던 주류 수입사, 그리고 농장의 계양 농부들까지 모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비싼 월세를 받던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의 고통을 겪게 되지요. 실제로 2025년 현재 서울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 식당들이 밀집했던 지역에 타격이 심각합니다. 이는 자영업 붕괴라 개인의 실패가 아닌 지역 상권 전체의 침체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개별 자영업자를 넘어 한때 파인다이닝 시장의 공룡으로 불렸던 기업들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인다이닝 그룹 오픈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오픈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저금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유치해 수십 개의 고급 레스토랑을 열며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시장의 거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때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외식업계의 트렌드를 이끌던 기업마저 휘청이는 모습은 시장 전체에 퍼진 공포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 경제의 붕괴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버블이 꺼지는 시기에는 항상 사치성 소비 시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붕괴 당시 도쿄의 최고급 레스토랑과 클럽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던 사례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의 보너스가 끊기자 뉴욕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5년 한국의 상황은 이들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1905년 저금리 유동성에 기댄 자산 가격 폭등,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과시적 소비의 만연, 그리고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급격한 시장의 냉각까지. 역사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오마카세의 몰락은 한국 경제가 쉬운 돈의 시대에서 비싼 돈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 전망과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국가 부채라는 무거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던 나홀로 사장님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마카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붕괴의 도미노는 과연 어디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10만 원짜리 오마카세의 몰락은 단순한 외식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빚으로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겨울로 진입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입니다. 엔저 현상으로 인한 해외여행 급증, 고금리 시대의 도래, 그리고 과시적 소비에 대한 MZ세대의 염증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버블 위에 떠있던 오마카세라는 배는 속절없이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영끌과 비투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이후 한국 경제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국가부채는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내수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마카세의 빈자리는 아마도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 프랜차이즈나 혹은 집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간편식이 빠르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소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어중간한 가격대의 식당들은 이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마카세의 몰락은 우리에게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순간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쓰는 금융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허영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건전한 재무 계획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되찾아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버블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닌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가치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지갑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다가올 경제의 겨울을 살아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